안녕하세요. 홀릭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증권시장 컨텐츠에서는 증권시장에서 투자자님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로 구성해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증권시장의 제도와 상품들을 알아보고 똑똑한 투자를 해봅시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기업의 공개, IPO라고 하죠. 그리고 공모주 우리가 청약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야 될 내용 중에는 일단은 공모와 사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 공개,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상장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상장 추진 단계를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공모주 청약하는 것과 공모주 투자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까지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법상 주식회사는 법인을 설립할 때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나누어 주고요. 그 돈을 조달받아서 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 중에 이 공모라고 하는 것이 있고 사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공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새롭게 발행되거나 혹은 발행된 증권을 투자자들한테 매각해서 분산시키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사모라고 하는 것은 이 새로 발행되는 증권을 50인 미만의 투자자들한테 발행하는 거예요. 공모라고 하는 것은 50인 이상이고 사모라고 하는 것은 50인 미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공모주라고 하는 건데요. 기업이 주식을 주식시장에 처음으로 상장하는 절차를 간단하게 알아볼 겁니다. 자, 이 법인이 더 큰 자금을 조달하려고 할 때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상장 추진 단계 하나로 기업 공개가 있습니다. 기업 공개는 개인이나 소수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이 이 거래소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공모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 공개라고 하는 것은 상장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이 주식이 거래소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서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종종 기업 공개라는 말이랑 상장이라는 말이랑 혼용되어서 사용되는데 이것은 기업이 공모를 통해서 일반 대중들한테 발행 주식을 분산시키는 상장 이전 단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상장이 추진되는 단계를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이 이 주식을 상장할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나서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요. 투자설명서 제출. 이것까지 하고 나서 공모 희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이 이제 기업 설명회와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설명을 조금 붙여보겠습니다. 기업 설명회라고 하는 것은 주주나 투자자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 분석가들이죠. 회사의 사업 내용이나 경영 전략, 미래 비전 같은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또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기업 설명회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수요 예측이란 주식을 공모하는 데 있어서 이 인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주식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대표 주관회사, 그러니까 이 상장을 담당하는 주관회사, 증권회사를 말하고요. 이 대표 주관회사가 발행 주식의 공모 희망 가격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가격에 사고 싶은지 이 수요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요 예측은 공모 주식 중에 우리사주조합 배정분과 그리고 일반 청약자 배정분을 제외하고 기관 투자자에 배정되는 부분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대표 주관회사와 발행회사는 이런 수요 예측 결과를 감안해서 최종 공모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된 공모 가격을 토대로 해서 일반 투자자들도 공모주에 청약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대표 주관회사, 그러니까 상장을 추진하는 이 증권회사 또는 청약을 할 수 있는 증권회사에 계좌에서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모 주식을 모든 증권회사에서 청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주식마다 청약을 주관하는 회사가 다르니까요. 이 청약하고자 하는 공모 주식의 청약 주관 회사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해당 증권회사에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청약입니다. 대표 주관 회사에서는 증권 신고서 제출 이후 그리고 청약일 전까지 이때 같이 제출했었던 투자 설명서의 내용에 따라서 청약 안내를 공고를 하게 되고요. 청약을 접수받게 됩니다. 기업이 상장하고자 하는 전체 주식수를 청약 주관 회사들이, 증권 회사들이 물량을 나누어 받아서 일반 투자자들한테 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대표 주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받게 되는 배정 물량이 대부분 가장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이 대표 주관 회사인 증권 회사에서 청약을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상장하려는 주식수가 많고 규모가 클수록 주관회사, 그러니까 이제 청약을 진행할 수 있는 증권회사도 많아지고요. 다양한 증권회사에서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건데요. 이제 배정을 받게 돼요. 기존의 공모주 같은 경우는 비례배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항상 배정이 되었었어요. 비례배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돈을 청약할수록 많은 주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배정 방법이에요. 과거에는 이렇게 비례배정으로만 청약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실 소액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1,000만 원 이렇게 넣어서는 한 주도 받지 못하거든요. 자본금이 적은 소액 투자자들은 이 균등 배정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면서부터 공모주 청약에 많이 참여하시게 됐어요. 균등 배정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에 참여한 모든 투자자들에게 균등하게 주식을 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청약 주수만 청약을 해도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어요. 대신에 받은 주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공모주를 균등 배정으로만 받게 되면 그걸로 큰 시세 차익을 얻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소액 투자자분들은 그렇게라도 이 공모주 청약에 좀 참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균등 배정만을 목표로 하는 청약의 경우에는 대표 주관회사, 그러니까 배정 물량이 가장 많은 증권회사에서 청약을 진행하는 것이 한 주라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비례배정으로 공모주에 청약을 하게 된다면 경쟁률에 따라서 뭐 1,000만 원에 한 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주식을 받을 수 있는 주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나의 투자금 대비 받을 수 있는 주식 수는 청약이 끝난 후에 알 수 있게 됩니다. 상장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공모주 청약과 배정이 마무리되면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주식시장에 상장됩니다. 청약을 받은 투자자들은 주식계좌에서 이 상장되는 종목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종목을 다른 증권회사의 계좌에 이관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상장일의 특징은 첫 번째, 공모 가격의 60%에서 400%까지 가격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모 가격의 총 4배까지 첫 상장일에 가격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VI 발동이 없습니다. 상장일 첫날에는 변동성 완화 장치를 발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장하는 종목을 단기 대응으로 초단기 대응, 스캘핑을 하시는 투자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특징을 알고 있어야 공모주라고 하는 것을 상장 첫날에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공모주를 투자할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투자 기간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상장일 변동성을 통해서 단기 대응으로 접근을 하겠다. 왜냐하면 상장일 첫날에는 400%까지 상승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의 인기가 좀 많이 붙을 수 있는 공모주로 받을 수 있다면 첫 상장일에 주식의 시세가 확 붙을 때 그때 보유 물량을 모두 수익 실현을 해서 이렇게 공모 가격에 받아서 100% 또는 200% 많게는 400%까지 수익을 내볼 수 있겠죠. 또는 단기 대응으로 뭐 추가 매입을 해서 당일 매도한다는 그런 전략도 갈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장기 투자를 가는 거예요. 새롭게 공모하는 주식이 나는 추후에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장기 투자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전략으로는 상장 1회 대량 매입하는 것보다는 의무보호 예수 물량이 대부분 풀리는 6개월이나 1년까지는 중장기로 천천히 매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단기 대응으로 접근할 건지 혹은 장기 투자로 접근할 건지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전략을 좀 다르게 가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의무보호 예수가 뭔지 알아야 돼요. 상장하는 종목들은 모든 주식수가 상장일에 한꺼번에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 상장하는 주식을 받았을 때 의무보호 예수 물량이라는 것을 많이 할당받을수록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짧게는 15거래일 혹은 길게는 6개월까지도 보호 예수라고 하는 것을 잡고 수요 예측에 임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사주 조합원에게 배정되는 물량은 1년 동안 의무보호 예수가 있습니다.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는 이 보호 예수 기간 그리고 물량을 확인하시고 해당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는 기간에 시중에 풀리는 주식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주식 가격이 하락하기도 해요. 주식 가격이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상장일에 단기 접근으로 스캘핑을 하시는 투자자님이시라면은 사실 의무보호 예수까지는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중장기 투자로 공모주에 접근하시는 투자자님들은 의무보호 예수의 물량 그리고 기간을 꼭 숙지하시고 전략을 짜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장기 투자로서는 길게는 1년까지 천천히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공모주 상장 추진 단계에 대한 요약 설명과 공모주 투자에 대한 저의 생각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홀릭의 증권시장 컨텐츠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